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습니다. 5년간 270만 호 공급하겠다. 그리고 공공이 나서기보다는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주도하게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방서우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즉,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8.16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을 늘리고 사업 기간은 줄여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지정된 정비구역 물량보다 70% 많은 22만 호 규모의 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합니다. 기존의 가구당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초과 개발이익 기준을 3천만 원보다 올려 사실상 부담금을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민간정비와 도시개발 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 주택 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기간을 단축합니다. 경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 복합 사업을 리츠나 신탁 등 민간에게도 열어 도심과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집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 3기 신도시와 별개로 내년까지 15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도 새로 확보합니다. 특히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로 조성합니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사업으로 추진해 시세의 70% 수준으로 50만 호를 풉니다. 이 중 3천 호는 당장 연내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분양가의 절반을 내고 임차인으로 입주해 자산을 모은 뒤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도 도입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50만 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를 공급하고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를 공급해 270만 호를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네, 산업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270만 호면 뭐 당초보다 많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당초에는 250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했었는데요. 예. 그 알파 부분이 20만 호가 늘어난 것입니다. 표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과거 5년 공급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지난 5년간 그 전국 주택 공급량이 257만 호였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이제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13만 호가 늘어난 것이고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늘릴 것이냐 봤을 때 수도권입니다. 과거 5년간 수도권에 129만 호가 공급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5년간 158만 호. 그러니까 29만 호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서울에 18만 호를 더 늘려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수도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16만 호가 줄어듭니다. 요약을 해보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70만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과거 5년도 257만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270이라는 게 좀 부풀려진 느낌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에 50만 호 공급하겠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서울만 집중적으로 보자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그 아파트 숫자가 172만 호였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5년간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5년 단위로 좀 보면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43만 호였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에는 32만 호로 다소 줄어든 수준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0만 호로 이 공급량을 다시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과거에도 정부가 안 짓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서울에 지을 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지었던 거를 허물어서 더 높게 짓는 뭐 일종의 뭐 고밀 개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 좀 쉽게 해주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가 새 정부가 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
방침이고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도권, 그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정부는 수도권에 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로 지나친 규제를 꼽았습니다. 서울의 정비구역 지정 추이를 보면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는 132건이었는데 2013년부터 15년까지가 104건이고요. 2019년, 21년에는 22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과도한 규제가 이런 우수 입지 지역의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현 정부의 진단이고요.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셈입니다. 네. 결국 이제 수요를 분산하기보다는 서울에 고밀 개발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뭐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집값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됐거나 이제 안전 진단을 좀 쉽게 해준다고 하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기다리던 이제 단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완화가 되는지도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었지만 예. 이번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애초 이번 대책에 아무래도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그런 대책이 나올 것으로 포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좀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예.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9월에 그리고 안전진단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건설주들은 오늘 별로 반응이 없던데 말이죠. 사업이 어쨌거나 늘어난다고 하면 건설주들한테는 호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책을 대책이 나온 뒤에 건설사들 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네. 한 건설사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확 와닿는 게 없다. 라고 했습니다. 와닿는 좀 게 전에 없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이나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의 발표를 미뤄뒀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도 이번에 기대를 했지만 좀 맥이 빠진 분위기고요. 네. 특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대책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그 실망감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확실히 해둬야 되는 것이 이 270만 호 공급 계획은 어디까지나 인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단기간에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일단 어찌됐든 270만 호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은 분명히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지금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집값 하락 그리고 공사비 상승 그리고 경기 위축으로 보수적인 경영 기조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속 대책들이 파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계획대로 공급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오는 대책들 더 봐야겠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